사업을 하루 이틀 하고 말 것도 아닌데 단편적으로 영업만 잘해서 계약만 많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지금 사업하신 지 5년 만에 직원 28명 규모가 되셨잖아요. 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영업을 하셨길래 이게 가능할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죽도록 하는 거죠. 혹시 예전에 뭐 영업직을 해보셨다거나 뭐 강의를 들으셨다거나 이런 게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그냥 흔히 누구나 겪는 간절함 하나로 시작했던 거죠. 그럼 처음 영업할 때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1년에 350건씩 계약하는 수준이 되신 거예요? 뭐 세무사로서 여자가 영업한다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세무사뿐만 아니라 영업직 전반에 계신 분들한테 다 공감이 되시리라 생각이 드네요. 처음 영업할 때는 누구나 다 힘들죠. 저는 일을 처음 배울 때부터 일을 하드하게 배웠었어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하고 설득시키는 일부터 했었고, 그래서 그랬는지 자꾸 이직을 해도 저한테 제일 응대가 힘들거나 까다로운 고객을 몰아서 받았었죠.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고객의 불만사항이 무엇일 거다라는 걸 항상 전제로 깔고 상담을 해요. 이제 말하자면 고객 입장에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다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해드리겠다라는 거를 들으시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조금 더 고객 입장에서 안심하고 사인을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질문해 주신 것처럼 여자라서 영업이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꼭 남자라서 여자라서가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세무사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그걸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내가 제공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잘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돼요. 고객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인다는 것에 대한 도덕적인 딜레마가 있다는 점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장님도 알고 있죠. 세금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를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많이 내는 것은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세가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아주 정교한 절세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내 사업의 디테일까지 접목을 시키려면 어떤 상담을 하기를 원할까요? 내가 편하게 내 사업 얘기를 할 수 있고 예민한 돈 얘기를 포함해서요. 내 상황에 맞춰서 솔루션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점에서 친절하고 좀 대하기가 편하고 배력 있고 섬세한 세무사를 원합니다. 그런 니즈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여자 세무사가 더 영업하기가 힘들까요? 저는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무사님께서 1년에 350건씩 계약을 하시니까 정말 다양한 사장님들을 만나시잖아요. 사장님들의 니즈가 다 각기 다를 텐데 그걸 어떻게 다 맞춰주시는지도 궁금해요.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르고 특징이나 업종도 다 다를 것 같은데요? 각기 다른 니즈를 다 파악하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영업을 하고 계약을 따려면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화려한 미사 여부나 어떤 전략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 경험상 중요한 계약일수록 많이 듣는 상담이 대부분 더 성공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고객이 원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의미거든요.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하고 무엇 때문에 거래처를 바꾸는지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하지를 못하면 아무리 어떻게 최선을 다해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분이 하시는 말씀에 아주 집중해서 많이 들어야 합니다. 세무사님 말씀이 많이 들어야 한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셨는데요. 그럼 고객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게 좀 딜레마죠. 고객의 니즈를 모두 들어준다고 영업을 해도 잘 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걸 진짜로 다 들어줄 수가 있겠는가? 그건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는 거죠. 제가 경영상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변하지 않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즉 감당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제가 한 고객에게 해주는 서비스를 몇백 명에게 똑같이 해도 무리가 없겠는지, 평생 일관된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는지 판단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A라는 서비스를 누군가한테 했다면 그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되고 A라는 서비스를 몇백 명에게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고객도 만족하고 관리자도 감당이 되면서 직원들도 그 부분을 해줄 수 있는지 전사적으로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계약 하나 더 하겠다고 네,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속 가능한 영업과 지속 가능한 관리만이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신뢰가 쌓여야 고객분도 아 여기는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지키는구나 생각하고, 그래야 또 다른 분한테 소개를 해주실 때도 마음 편하게 소개해 주시는 거죠. 결국은
신뢰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세무사님께 영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쭤봤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연결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루 이틀 하고 말 것도 아닌데 단편적으로 영업만 잘해서 계약만 많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사장님들께서도 얼마나 경험이 많으시겠어요. 사장님들이 몇 마디 얘기 나눠보시면은 사실 다 아셔요. 여기가 말로만 잘해주겠다고 하는 건지 진짜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말하는 대로 진짜 해줄 수 있는지 판단을 하시는 거죠. 제가 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뿐만 아니라 개업하는 전문직분들 많이 만났는데 결국에 그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말을 잘해서 고객을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의 일에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즉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남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영업 상담을 하루에 많을 때는 3개도 하고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하나씩 계약서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6년째 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 진정한 영업의 끝은요. 아주 관리가 잘 된 서비스 체계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개더라고요. 제 생각에 영업의 끝은 소개인 것 같아요. 결국 그 소개는 우리 서비스를 만족하는 기존 고객분이 해주시는 거고요. 내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영업에 묻어나고 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관리에 힘을 쏟고 그래서 영업과 관리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은 영업 하나가 지속적으로 잘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된다는 것이더라고요. 세무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역시 영업이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제 기분 탓인가요? 쉬우면 다 하겠죠. 저도 죽도록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